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폴에 온 4월달 공사 중단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둔촌주공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아파트 청약시장,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하락과 상승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둔촌주공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번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먼저 타임테이블부터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조합원 관련 주요 일정입니다. 2월 9일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각 가구별 추가 분담금과 유상옵션의 금액이 통보됐습니다. 25일에는 조합원 모델하우스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첫째 주에는 조합원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4월에서 5월 중에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단설까지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유가 검사비 검증 요거 때문입니다. 일반 분양 받은 분들도 이제 슬슬 짜증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됐을까? 사실 새로 시작된 건 아니고 진작부터 떠돌던 이야기가 그냥 현실로 다가온 것 뿐입니다. 이번 문제의 시발점은 조합원 분담금과 유상옵션비가 조합원에게 통보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2월 9일 조합원 동호수 추첨 후에 조합원들한테 각각 배정한 동호수 그리고 로열층인지 아닌지 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적정 권리 가액과 기존 조합원 분양가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추첨된 동호수에 따라서 조합원별로 평균적으로 1억 2천만 원가량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조합원에 따라서는 2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에 돈을 나는 돌려받게 되는 환급이었는데 수천만 원을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동안 공사가 길어지면서 늘어나게 된 이주비 대출, 그리고 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한 거 다 따지면 일반 분양이랑 뭐가 다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물론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은 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면 꼭 발생하게 되는 조합원 이주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조합원 분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꼭 둔촌주공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공사들이 처음에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조합원 분들께 굽신굽신거립니다. 여왕님, 황제 폐하처럼 조합원들을 떠받듭니다. 그리고 이주비 무상지원 이런 거 내걸면서 홍보를 합니다. 이사 비용도 지원한다고 막 합니다. 날 뽑아달라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돈 많이 남겨서 한몫 챙기면 생각해 볼게. 아이쿠, 근데 이거 돈이 안 남네. 아저씨 아줌마들 돈 내세요. 돈. 남의 돈 가져다 썼으면 돈을 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 소리입니다. 이주비 대출 이자가 지금 6에서 7% 정도 된다고 하면 3억 정도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입주가 계속 늦어진다.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 대출 이자만 1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둔촌주공도 이런 분들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단설은 과연 무슨 얘기일까?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의 힘겨루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면서 합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4월에서 5월 중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하기로 했고 그 검증을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검증 결과가 이제 곧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가 분담금이 지금 나와버렸으니까 그 추가 분담금을 인정하고 계약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 부호가 생겨난 조합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한 번 분쟁의 불씨가 남았고 공사 중단이라는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여기서 끝은 또 아닙니다. 기존에 무상 옵션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가전제품이 유상 옵션으로 변경이 됐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쉽게 볼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일반 분양 받을 분들도 그 피해를 다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주변 시세랑 뭐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분양하는 곳이 나타나는데 분양가 계속 오를 이유만 이렇게 계속 생겨나서 한숨만 커집니다. 기본형 건축비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데 활용이 이게 되는 건데 이게 6개월 만에 2.05% 상승했습니다. 6개월 전에 상승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레미콘 가격 등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그랬다는 거 뭐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원자재 값이 하락하면 공사비가 과연 내려갈까? 그만큼 더 싸게 분양할까? 해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둔촌 주공이나 장위 4구역 등 서울에 최근 일반 분양을 했던 곳들이 정당 계약률은 뭐 낮았지만 결국 어찌 다 완판됐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야 뭐 까봐야 아는 거지만 언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도 집 살 사람은 다 산다는 자신감이 지금 충만해져 있을 겁니다. 향후 주택시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거, 일반 분양이 늦어지면 불리한 건 조합원과 수분양자이다 입니다. 그걸 누군가는 이미 알고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조합원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대로 하자라고 생각하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세상 살다 보면 법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게 될 겁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길게 질질 끌수록 계속 조합원들이 불리해집니다. 두 번째, 계약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입니다.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착공 이후 원자재값 인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즉 공사가 시작되면 계약된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거고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되든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는 뜻이 됩니다. 공사 도중에 건설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고 나중에 돈 돌려주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딱 적혀 있으니 법대로 하자는 조합원들 의견이 많은 곳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시공사는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이대로 공사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법대로 하는 조합이 이길까? 공사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그때도 이미 이 바닥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누가 이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법대로 하자를 믿은 분들만 몰랐을 뿐입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조항,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계 변경 들어가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천지분간 못하고 이것저것 어디서 보고 들은 거 있어서 설치는 조합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설계 변경 들어가게 되면 게임 끝입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지분간 못하고 설치는 사람 어느 부류든 다 있고 그 사람들이 꼭 튀어나올 거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겉으로는 굽신굽신 얘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 좋아 죽습니다. 돈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일개신도시 특별법으로 지금 뭐 분당, 평촌, 일산, 서울의 노원구 등등등 재건축 호재가 터졌다고 좋아하고 계신 예비 재건축 조합원 분들도 지금의 이 상황을 잘 알아두시고 학습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미리 공부하면 그만큼 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지 손해를 안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조합장 하지? 뭐 이렇게 말할 분들 계실 겁니다. 조합장이라는 게 뭐 먼저 조합원 자격부터 취득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순서겠지만 그런 거 다 패스하고 만약에 제가 조합장이 된다면 이기는 길보다는 피해를,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어이없는 소리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이길 수는 없습니다. 판이 그렇게 처음부터 짜여져 있습니다. 내 도장 찍어줘서 동의율 통과되는 순간 이미 사실 졌다고 보시는 게 빠릅니다. 조합이나 조합원분들이 이겼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기만 전술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일을 잘 처리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겨서 조합 운영을 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99% 만들어져서 저를 내쫓을 겁니다. 그냥 이것도 뭐 다 기본 사항, 기본 루틴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은행, 예적금, 증권, 펀드, 친구, 선배, 친척 기회만 있으면 내 돈을 뺏어가기 위해 사탕발림하고 진실인 척 그럴싸하게 거짓도 늘어놓고 정의로운 척 하면서 내 돈에 빨대 꽂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지금보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위를 막 서성입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게 내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면 믿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댓글로 항의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독과 좋아요 대신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하겠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리고 당연한 것도 꼭 다시 한번 직접 본인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채널을 접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만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요즘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